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이세계물들을 추천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한두 번만 언급되고 마는 작품들도 존재하죠. 한두 번만 언급되는 작품의 대다수는 대개 오이걸하기 애매한 호불호의 영역인 작품들인데 반해 유독 이 작품만큼은 예외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군의 이건 걸러 통칭 오이걸의 그 22번째 작품이자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의 두 번째 작품 나는 100만 명의 목숨 위에 서있다 1기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단독 행동을 선호하는 주인공 요츠야 유스케.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게임 같은 이세계로 전송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미 먼저 전송되어 봤던 신도 이후 하코자키 쿠스에와 함께 퀘스트를 클리어해야지만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 단독 행동을 선호하는 주인공, 결국 단독 행동을 하고 맙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 이제 공식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어라? 생각보다 참신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1화를 봤을 때 저의 느낌도 그랬거든요. 본 작품 내에서 사용되는 요소나 골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산형 이세계물들과는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화만 봤을 때는 참신하다, 새롭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흥미는 정확히 2화만에 식어버리죠. 이유는 간단해요. 재미없거든요. 2화로 넘어가면서 본 애니는 이 요소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내 흥미를 이끌었던 요소들은 금방 질리게 됩니다. 작화와 액션의 퀄리티가 안 좋은 건 덤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이 애니를 재미가 없게 만들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이 앞으로는 나는 100만 명의 목숨 위에 서있다 1기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이 참신한 소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작품이 이 소재를 살릴 맘이 없기 때문이죠. 줄거리 이야기에서 살짝 느끼셨겠지만 이 작품은 다크 판타지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인공이나 설정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주인공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30초가 지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존재하며 만에 하나 전부 죽게 되면 실제로도 죽게 되죠. 역시 퀘스트를 제한 시간 안에 클리어하지 못하면 죽게 되고요. 이러한 죽음을 확실하게 명시한 설정은 생존이라는 것이 걸렸기에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이 핵심 요소인 만큼 작중의 흐름은 냉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남이사 어떻게 되든 말든 또 인격이니 뭐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최우선이죠. 애초에 애니 내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어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命かかってんだからさ 1% でも勝ちやすい方法で攻略しようぜ。自分の命がかかってるの忘れてない？ゲーム内のキャラの命なんか気にかけてる余裕なんてないってこと。 이러한 대사를 한 주인공 요치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치야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대단히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들이 다소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작중에서 느낄 수 있죠. 가령 4화에서 생존을 최우선시 두는 대사의 경우 주인공 일행인 신도우가 도적에게 납치된 상황인데 어차피 죽지만 않으면 장땡이고 퀘스트를 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으니 그냥 저대로 냅두고 퀘스트나 빨리 진행하자. 그것이 신도우를 구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맥락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얼핏 맞는 것처럼 들리고 효율적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나 어디까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며 그 사이에서 벌어질 폭력을 1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얘 좀 마탱이 좀 같는데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8화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도시를 혐오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새겼던 나무를 뽑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는 모습이라던가 도시 학교에 전학을 와서 적응을 못하는 모습이라던가
와 같은 과거 회상을 통해 도시의 냉혹함 자체를 혐오한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고작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시 전체가 파괴될 거고 그럼 게이득이라는 사고로 이어지는데 네, 딱 봐도 제정신인 친구는 아니죠. 근데 또 다크판타지에서는 좀 이런 똘끼 있는 친구가 나와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 뭐 한평생 고블린만 때려잡는 인간이나 왕 되겠다면서 흑화해버린 무기장인 인간이나 생존하겠다고 시체를 생으로 처묵처묵하는 인간이나 뭐 얘들은 정상인인가? 다들 똘끼를 하나씩 품고 있는 거지. 이렇듯 이 작품의 요소들은 대단히 다크판타지적이고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의 참신함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본 작품은 이 요소를 제대로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설정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까요? 아무리 죽지만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존하는 게 맞는 걸까? 뭐 이런 인간의 도리와 생존의 갈등 이런 걸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뜬금 왕도로 진행해요. 이게 뭔 소리인고 하니 다시 4화로 돌아가 봅시다. 주인공의 그런 대사에 다른 멤버들은 거부감을 느끼는데요. 하코자키는 이런 주인공에게 훈수를 날리기까지 하는데 그러자 주인공은 그러면 너희 둘이서 알아서 구하러 가라.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둘이 나눠지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구하러 간 애들은 도리어 잡히게 됩니다. 형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내도 잡혔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지 뭐. 그런데 뜬금 주인공이 이들을 구해주려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 비판 포인트는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었던 대회 우승을 통한 말 획득을 5초 만에 실패해서 그곳 기사단장에게 딜을 하기 위해 도적단 소구를 파는 거고 겸사겸사 구한다는 맥락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잡혀간 쪽인데 우리가 다크판타지에서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잡히거나 방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엄청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야 좀 다크판타지를 보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잘 지냅니다. 감옥 안에서 화기애애. 뭐 중간에 도적 애들이 뭔 짓을 하려는 신이 있기는 있는데 다음 신 보면 오히려 줄이 풀려있고 도적들이 당했어요. 심지어 이 모든 걸 처음에 잡힌 신도 혼자서 다 해요. 아니 뭐야 이럴 거면 도대체 갈등신은 왜 보여준 거고 애초에 얘는 왜 잡힌 거야? 여러분은 이 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 작품이 다크판타지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양산형 이세계물을 하고 싶은 건지 그 의도가 헷갈렸습니다. 분명 설정들은 다크판타지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식들이 약간 개그 혹은 양산형 이세계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 기운이 쫙 빠집니다. 이 부분은 주인공한테도 드러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 주인공은 많은 부분에서 허무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냅니다. 되게 주인공 같은 대사를 치는 하코자키를 보며 속으로 비웃는 장면이 이 부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코자키 상의 주인공스러운 부분을 비웃은 주인공 그게 5화인데 놀랍게도 이 주인공 2화에서 나온 하코자키상의 주인공스러운 부분에 감회되어 클리어하는데 겁나 열심히 했다는 거.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약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하코자키상을 보고 중간에 포기하려던 거 각성해버려요. 아니 뭐 하자는 건데. 당장 이 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인공의 행보가 뭐랄까 개시한 마이웨이를 걷는 듯 하는데 결국 왕도적인 행보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은 세상에게 고립됐다느니 이 세상이 싫다느니 악역을 자처한다느니 등등 온갖 폼이란 폼은 다 잡고 있으니 다크판타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중2병 겁나 시계 걸린 잼민이란 느낌밖에 들지 않네요. 모든 망작의 기준 이 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나는 100만 명의 목숨 위에 서있다 일기에 대한 제 점수는 0.9 ISP입니다. 사실 이 작품 역시 딱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철저히 재미가 없다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다크 판타지라는 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설사 저게 그냥 양산형 이세계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못한 작화, 이상한 캐릭터들 때문에 그 관점으로도 별로 안 좋은 작품이죠. 좋은 소재를 이렇게 못 살려야 원. 그나저나 그래서 도대체 애니 제목은 왜 100만 명 목숨 위에 서 있다는 거임? 이거 진짜 1기 끝까지 설명을 안 해줌. 여하튼 망했든 안 망했든 이 작품은 2기가 확정되었고 이미 방영한 작품입니다. 2기로 넘어가서는 좀 괜찮았었을까요? 그건 2기를 보고 나서 이야기해보죠. 안 괜찮음 이걸로 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망작이 있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봐.